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문제 삼아온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중국이 오히려 한국의 자위력을 제거하려고 압박하는 건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경고를 일축하면서 한국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VOA에 사드는 무모하고 불법적인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기방어 역량이라며 이를 비난하거나 자위적 방위 조치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지난 5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또다시 거론한 데 대해 논평하면서 나왔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앞서 지난해 5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압박할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포함해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금지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대신 오히려 이에 따른 위협에 노출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사드 관련 공식 논평으로 국무부가 중국의 반발을 직접 겨냥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지난 2017년 2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힌 지 4년 만입니다. 국무부는 또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견제하고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동맹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한국과 한국민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동맹의 군대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순전한 방어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이 사드 문제로 또다시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할 경우 미국이 이전과 달리 적극 개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일련의 동맹 능력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둘러싼 남북한 갈등은 언제든 격화될 수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관계에 대해선 공동 안보 관점에 기초한 양국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시아정책연구소가 10일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한 국제안보 관련 업체인 스트랫웨이즈 그룹의 다시 드라웃 고문은 북한은 서해 NLL 인근 한국군 배치 현황과 연합훈련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도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 불법 조업 선박 단속을 명분으로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 긴장을 조성하고 미한동맹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연평도 포격 구주기였던 지난 2019년 북한의 해안포 사격 감행을 지적했습니다. So, using this framework, I want to turn attention to how Kim Jong-un has used these coastal tactics to heighten tension, designed to cause confusion and push spa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lliance. So, for example, in November 2019, North Korea conducted coastal artillery drills just north of the NLL on the 9th anniversary of the YPDO shelling. 드라우트 고문은 또 지난해 서해상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사건을 거론하면서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사과했지만 북한 관영 매체는 한국 당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연안 전략의 이중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이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신뢰 구축 조치도 미북 관계 악화에 따른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해 문제를 둘러싼 남북 관계에서도 미국의 역할을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렌스 로리그 미국 해국참모대학 교수는 이날 대담에서 한일 관계 악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특히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에서
오랫동안 해결이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안보 분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at Japan, South Korea have a number of common important security concerns that also speak to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So the ability to be able to separate the history from areas like economics and security to be able to cooperate, I think is essential. 로리그 교수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자세가 소극적이며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일본과 달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통합하지 않고 있고 대중국 연합 해상훈련에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 관리 측면에서 현안이 상적해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2년간 이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 등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큰 만큼 미국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악화된 한일 관계와 두 나라의 근본적으로 다른 대북 접근법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접근법에 있어 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대체로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어느 한 나라가 소외되거나 이탈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접근법 마련을 위해 서로 다른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중간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t's inevitable that there will be consultations with Japan and with South Korea as related to North Korea. I think it's inevitable that the outcome of the Biden policy review will contain a mix of things that are more favorable from the South Korean perspective and a mix of things that are more favorable from a Japanese perspective.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의 고토 시오코 동북아시아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점에 미국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what the role that Washington can play, I really do think that this new leadership in the White House does open up an opportunity for all parties concerned to have a platform to get together and to express their concerns and come up with a coordinated effort for their ultimate objective.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 협력국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보다도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돼 있고 양국의 대북 접근법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현실은 미한일 삼각 동맹 조율에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진보 성향 정권이고 일본이 보수 정권인 조합에서 두 나라의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I had Nomuhyun with the Koreans. I had Abe 1.0, who is more conservative than Abe 2.0. So yes, we had our challenges, but it's worth doing because you want to try to keep things calm and keep things looking forward.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역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은 한국이 진보 정권이고 일본이 보수 정권일 때 극대화된다면서도 그러나 북한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에 대한 관여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모테키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과 전화회담을 갖고 미한일 3국 공조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영내 4자 안보회의, 쿼드 동맹 사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장관이 이날 통화에서 미일 동맹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필수적인 평화와 안보 번영의 주춧돌로서 동맹의 강인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일 한 3자 공조와 쿼드를 통한 추가적인 영내 협력을 환영하고 새로운 해안경비법 시행 이후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대해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보도 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며 앞으로 영내 현안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에 대해 미일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이 새 외교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한반도 정책을 담당하는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스티브 차봇 하원 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에선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신임 위원장과 루비오 공화당 간사,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에선 민주당의 아미베라 위원장과 차봇 공화당 간사가 나란히 활동하게 됐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겸하고 있는 루비오 의원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줄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 협상에 나선 건 국제사회의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특히 쿠바계 미국인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 개선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주민들을 통한 내부 변화를 고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을 맡았던 차봇 의원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고향 오하이오주가 지역구로 그동안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전면 금지와 북한을 돕는 중국 대형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등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등의 전직 외교안보 고위관리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기획 그룹과 같은 아시아 핵기획 그룹 창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핵 확산 방지와 미국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핵기획 과정에 호주, 일본, 한국을 포함시키고 이들 동맹국들의 미국 핵전력에 관한 구체적 정책들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전직 고위관리들은 지난해 1월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주관으로 결성된 특별연구회에 참여해 1년간 연구와 토론을 거쳐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연구엔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과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말콤 리피킨드 전 영국 외무 국방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고 이상희 전 한국 국방장관과 윤병세 전 외교장관을 비롯해 노비야스 야베 전 일본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등 10여 명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